안녕하세요. 정형적인 일상입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간의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이 있었죠. 결국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해서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메시 선수가 두 번이나 쓰러지면서 교체 아웃돼서 나가게 된 건데요. 발목을 심하게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받고 벤치에 돌아와서는 울면서 얼굴을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메시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시 선수가 어떻게 발목 부상을 당했는지, 이 발목 손상이 어떤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발목 손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상 장면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 35분경에 메시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드리블해서 달려들어가다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메시 선수가 1차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뒤에 일어나서 경기를 다시 뛰었거든요. 두 번째로 또 쓰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후반이 시작되고 64분쯤에 빠르게 달려가던 메시 선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서 달리다가 쓰러졌는데 첫 번째 부상 장면과 두 번째 부상 장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상 장면에서는 오른쪽 발이 디딘발인 상태에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데 디디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이 꺾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 장면 역시 오른쪽 발의 내측 부분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부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상 모두 오른쪽 발이 디딤발일 때 우측 발을 땅에 디딘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발목 내측으로 손상이 발생한 겁니다. 벤치에 있는 동안에 카메라에 잡힌 발목의 붓기를 보면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목의 내측 복사뼈 골절이 동반된 발목 내측인대 손상 또는 발목 내측인대가 단독으로 손상됐다면 그레이드 3 완전 파열에 가까운 부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를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인터마이애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절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발목 인대 손상이라는 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발목 내측 인대의 손상 시 치료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메시 선수가 이번에 당한 부상과 같은 방식으로 발목 내측이 꺾이는 경우 자세하게 신체 검진을 한 뒤 엑스레이와 부하 방사선 검사, MRI를 촬영하여 인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반된 손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발목 주변에 골절, 내측 인대 이외에 다른 파열은 없는지 아니면 내측 인대만 단독으로 파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 선수가 다른 동반 손상 없이 발목 내측인대 파열만 있다는 가정하에 내측인대 단독 손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삼각인대가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지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은 그레이드 1, 부분 파열은 그레이드 2, 완전 파열은 그레이드 3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 발목이 아주 심하게 붓는 경우는 부분 파열이 심하거나 완전 파열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하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발목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체중을 실어 발목 관절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체중 부하 검사와 발목에 내반, 외반력을 가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스트레스 부하 검사를 통해서 발목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발목 인대 부상이 경미한 그레이드 1 염좌이면서 안정적인 경우라면 비수술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휴식, 냉찜질, 압박, 하지 거상이라는 라이스 요법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가벼운 재활치료를 시행한 후 일상활동 및 스포츠 활동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레이드 2, 3 인대 파열이면서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환자의 활동성입니다. 환자의 활동성이 높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고령이거나 운동을 많이 하지 않거나 직업적으로 몸을 쓰지 않는 경우라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활동적인 경우, 즉 젊은 운동선수이거나 운동을 좋아해서 발목 치료 후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분 또는 직업적으로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축구 선수처럼 발목을 많이 써야 하고 발목에 힘이 중요한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라면 파열이 확인되는 초기에 수술을 통해서 인대를 튼튼하게 봉합하거나 재건한 뒤 조기에 재활을 시작하여야 스포츠 활동에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내측의 불안정성이 남거나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 스포츠 활동의 기량이 떨어질 수 있고 외상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실히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에게 프로 운동선수가 메시 선수와 같은 부상을 당해서 방문을 한다면 그 운동이 특히 발을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이라면 저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할 것 같습니다. 비수술 치료를 한다면 인대가 회복되는데 2-3개월 정도 걸리고 이후 재활을 통해서 근력과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불안정성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치료를 하더라도 불안정성이 남는 경우에는 운동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치자마자 수술을 단단하게 해놓고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원래 운동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측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불안정한 경우 오른발을 디딤발로 하는 왼발 킥은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오른발로 인사이드 킥을 한다든지 패스를 할 때 내측에 통증이 있는 경우 공을 차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디 페인팅을 한다든지 갑자기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 또는 방향을 전환할 때 발목에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라면 운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통해서 파열된 인대를 재건하거나 잘 봉합해서 재활을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하는 것이 비수술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의 가능성을 낮추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서 축구 선수의 경우라면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발목 내측 인대 파열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은 정상적인 달리기나 활동은 어렵습니다. 재활까지 생각한다면 다시 이전의 기량을 회복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가 있고 어쩌면 이전만큼의 기량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스타, 특히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슈퍼스타의 경우 그 선수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과 무게감 그리고 축구를 대하는 사명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메시 선수는 그동안의 커리어에서 수도 없이 부상을 당했지만 그 부상으로 인해서 기량이 떨어졌던 시즌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인 지금에도 메시 선수는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가 아니라 정말 유일무이한 최고의 선수잖아요. 평범한 의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신체적인 능력과 회복력, 내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메시 선수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메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의 신의 라스트 댄스는 언제가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몇 년 더 메시 선수의 춤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